안녕하세요. 잘될TV입니다. 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여의도 브라이튼, 광배동 파세지아타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미분양이지만 완판만 되면 오를 것 같은 현장의 분양 물건을 소개해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완판이 돼서 예상대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 투자도 지금 막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집을 미리 사놓으신 게 어쩌면 신의 한 수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아파트만큼 좋다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서울에는 분양을 받을 만한 분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평촌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왜 과천이나 분당, 판교, 용인 쪽이 아니라 평촌일까요? 바로 평촌에 이번에 분양을 하는 900세대 롯데캐슬 르시엘, 이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저는 르시엘 분양 총괄본부의 팀장으로서 직접 분양 상담도 드리고 있고, 저희 본부장은 84 타입 계약도 직접 했습니다. 분양 전문가도 분양을 받는 그런 현장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 달 넘게 안양 평촌의 집값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촌 르시엘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아파텔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오른 게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서 직접 이게 사실이 아닌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신규 회원은 쓰는 것도 안 되고 댓글조차 못 쓰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안양톱 부동산 스터디 평촌 롯데캐슬 르시엘 치면 몇몇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허황되고 가짜 정보가 많거든요. 왜 그게 허황된 건지 하나하나씩 제가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천의 모 오피스텔처럼 나중에 25% 할인 분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과천의 모 오피스텔은 바로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입니다. 지금 이제 완공을 해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25% 할인 분양을 할까요? 이 화면의 자료처럼 디센트로는 분양 공고가 지금보다 3년 전인 2022년 7월 14일에 전용 25평 84가 17억이 분양가입니다. 그 당시에 동일 면적 과천의 대장 아파트 시세가 어땠을까요? 과천 푸르지오 서밋 하면 다 아시죠? 그 과천의 대장 아파트가 그때는 시세가 13억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 말은 대장 아파트보다 커뮤니티도 부족하고 입지도 안 좋으면서 무려 4억이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평당 6,700만 원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저분양가에 분양을 받으면 호구 인증 각이었고, 그때 고분양가 논란으로 해서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저 가격에 분양을 받는 사람은 없었고, 할인 분양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처럼 올랐던 오피스텔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외형도 아파트처럼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요즘 아파트처럼 다 갖춰져서 말 그대로 아파트라고 오피스텔이라고 말 안 하면 아파트로 알만한 그런 오피스텔은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이건 로드뷰로 본 완공된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 모습입니다. 아파트 가치 보이시나요? 지금 25% 할인을 해서 17억에서 12억 8천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비싸지 않나요? 그러면 안양톡 일부 회원들이 과천 디센트로처럼 할인 분양할 거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평촌 르시엘 주변 아파트 시세와 르시엘 분양가가 어떤지 알아볼까요? 르시엘 바로 앞에는 30년 된 꿈마을 한신 건영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평당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르시엘 분양가는 평당 3,700만 원 정도거든요. 5평이 9억 3천에서 9억 7천 사이입니다. 어떻습니까? 디센트로처럼 대장 아파트보다 4억 비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쌉니다. 디센트로는 그 당시에 신축 대장 아파트 푸르지오 서밋보다 4억이 비쌌기 때문에 안 팔린 겁니다. 근데 르시엘은 30년 된 오래된 구축 아파트보다 더 쌉니다. 물론 꿈마을 단지는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직도 예비 사업자로 재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언제 받을지, 그리고 이주 계획이나 시공사 선정 이런 게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4평이 15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그 꿈마을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그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신축 아파트처럼 생긴 커뮤니티, 도서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키즈 카페 등 다 갖춘 그런 곳이 수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수요가 있으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양받으면 절대 안 되는 지식산업센터도 입지가 좋았던 성수동이나 가산 이쪽은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뷰라도 한번 보세요. 오르는 오피스텔과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이 뭐가 다른지. 일단 외관만 봐도 오르는 오피스텔은 이거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외관이 틀립니다. 이게 바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광교 더샵 이런 건데요. 다들 아파트로 착각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거든요. 지금 분양가가 4억대에 분양을 해서 12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주변 시세, 로드뷰 이런 것만 딱 봐도 오를지 안 오를지 웬만한 건 다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나온 커뮤니티도 잘 갖춰진 르시엘이 오피스텔이라고 과연 과천처럼 할인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안 오를까요? 아니면 광교의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계속 오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 본부장도 계약을 한 이유가 나중에 규제가 풀리면 르시엘은 주변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거절될 수 있다. 거절되면 잔압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분양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돈이 조금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분양은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이 30년, 그리고 원금도 납부해야 되고, 스트레스 DSR, 이것도 모두 적용받고 있죠. 그런데 원금 상환하는 중도금 대출 보셨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중도금 대출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도금 대출은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다 나오는 게 중도금 대출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까다로워져서 이자를 낼 정도의 소득만 되면 웬만하면 나오는 게 중도금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와 은행이 이미 협의를 해서 기준을 낮게 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도 현금으로만 사야 됩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그런 글을 보고 내 자산을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죠. 왜 규제를 할까요? 조금 있으면 금리도 내려야 되고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공급 계획도 없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돈이 풀리면 부동산이 엄청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오를까봐 강력하게 지금 막아두고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도 이번 부동산 대책 소용이 없다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집을 안 사고 있으면 또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를 만한 아파트 사려면 내 돈이 10억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 없이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5%, 약 5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으면 2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를 수 있는 입지인지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2천만 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해본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약 2,000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4,400조가 돈이 풀렸다고 합니다. 10년마다 2배씩 뛴다고 하죠. 1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반으로 줄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은 평생 부동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평촌, 르시엘 가치를 높게 보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확한 자료와 함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열심히 루머를 퍼뜨려 주신 분 덕분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게 왜 기회인지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평촌 롯데캐슬 분양총괄 이주연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